안녕하세요. 스케치업 사용자를 위한 V-ray 시작하기 강사 최희선입니다.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스케치업의 플러그인인 V-ray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먼저 V-ray 툴바. 기본적으로 내가 스케치업에 V-ray를 설치를 하게 되면 툴바가 이렇게 4개가 깔리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 V-ray for SketchUp, V-ray Lite, V-ray Object, V-ray Utility 라고 해서 4개의 툴바가 설치가 되게 될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설치를 했는데 뭐 4개 중에 하나가 설치가 안 됐어 라고 하게 되면 설치가 뭔가 잘못된 거니까요. 재설치를 해서 이 4개의 툴바가 전부 다 깔리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가장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툴바가 이렇게 4개가 설치가 되고요. 하위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3개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3개. V-ray 오브젝트까지 3개가 뜨고 아이콘도 툴도 지금 최신 버전이 툴이 많아졌기 때문에 툴도 몇 가지 단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 좀 틀리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V-ray for SketchUp 이라는 툴바에서 이제 가장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툴 3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 동그란 V-ray 아이콘 형태의 요 아이콘. 자, 보시게 되면 얘는 Asset Editor, V-ray Asset Editor라고 해서요. 재질, 조명, 지오메트리, 렌더링 등을 설정하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아이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전자 모양의 아이콘, 두 번째 주전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얘는 렌더 아이콘이라고 해서요. 자, 재질의 반사나 조명, 빛의 확산 등을 계산해서 실제와 같은 이미지를 제작하는 아이콘이에요. 자, 이 렌더라는 툴은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자, 재질도 주고 그 다음에 빛도 주고 뭐 여러가지 등등 그림자 등등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을 연산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그림 파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스케치업과 V-ray를 사용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 결과물은 사진 같은, 사실과 같은 종이 한 장, 이미지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데 그 이미지 한 장을 만들어내는 거를 렌더라고 해요.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렌더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자, 화면의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툴이에요. 세 번째에 있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에 있는 렌더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원할 때 렌더를 걸어서 사실에 가까운 2D 형식의 이미지를 얻어주는데 이 렌더 인터랙티브를 사용해 주시게 되면 내가 화면에 어떤 사항을 변경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렌더를 알아서 자동으로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능이 필요할 때는 얘를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굳이 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렌더로 내가 원할 때마다 렌더를 걸어주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할 때 이 3개의 툴에 대해서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의 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먼저 V-ray를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V-ray 세팅하는 방법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화면이 잘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자,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자, 프라이머리 레이는 이러디언스 맵으로 설정할 거고 세컨더리 레이는 라이트 캐시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어떤 아이인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그림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자, environment sky 들어가서 자, 사이즈 멀티플라이어와 사이즈 모델 값을 조절해 줄 건데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는 2로 설정을 바꿔줄 거고 스카이 모델은 CIE 클리어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일단 설정하는 방법과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V-Ray 세팅을 해주실 때는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과 그 다음에 environment sky에서 요 두 개 값을 설정한다. 요렇게 설정을 해줘야 가장 최상의 결과물이 얻어진다 라고 해서 요렇게 기본 세팅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VFB 히스토리라고 해서 자, VFB는 V-Ray 프레임 버퍼 대화 상자를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렌더를 걸어주게 되면 2D 이미지 형식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 2D 이미지 형식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 V-Ray 프레임 버퍼 대화 상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이전 결과물과 다음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렌더링을 걸어줄 때마다 이 왼쪽에 히스토리 부분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장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장을 이렇게 해놔야 내가 비교를 해서 원하는 최상의 결과물을 내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VFB 히스토리 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스케치업 화면에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처음에 스케치업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템플릿 새 모델 선택하라고 하죠. 저는 아키텍처럴 밀리미터 단위의 아키텍처럴 요걸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자, 클릭해서 선택하시게 되면 자, 좀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스케치업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저는 V-Ray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놨어요. V-Ray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V-Ray 4 스케치업 그리고 V-Ray 라이트 그리고 V-Ray 오브젝트 그리고 V-Ray 유틸리티 이 4개의 툴바가 뜨고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버전에 따라서 툴바가 V-Ray 오브젝트까지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저는 가장 최신 버전, 지금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유틸리티까지 깔리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V-Ray 4 스케치업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둘, 세 개의 요 툴 3개 배웠어요. 그래서 어셋 에디터 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먼저 이렇게 화면 중간에 떠 있으면 작업이 불편하기 때문에 위쪽에 파란색 발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해서 도킹 시킨다고 하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자, V-Ray 라이트도 이렇게 도킹 시켜 놓고 V-Ray 오브젝트도 도킹.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들어가면 마우스 내려놓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일단 먼저 V-Ray 어셋 에디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어셋 에디터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시간이 좀 걸려요. V-Ray는 구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V-Ray 어셋 에디터라는 대화 상자 열리게 될 거예요. 자, 이 어셋 에디터 보시게 되면 좌측과 우측에 화살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확장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클릭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확장이 돼요. 확장이 돼서 내가 필요한 부분 여기에 지금 선택함으로써
미리 보기, 뭐 재질, 라이트 등등 해당하는 부분이 뜨게 되는 거고요. 왼쪽은 재질과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자, V레이가 가지고 있는 재질 등등이 뜨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자, 다시 축소 화살표 클릭해서 축소 시켜 주시게 되면, 이 어셋 에디터에는 재질, 조명, 지오메트리, 렌더링 등등을 설정한다고 했어요. 현재는 매터리얼, 재질, 라이트, 조명, 텍스처, 그 다음에 질감 등등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자, 내가 여기에서 재질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첫 번째 매터리얼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재질만 보이게 되고, 자, 나는 조명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라이트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조명만 보이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제 기본 이 V레이에 있는 그런 어떤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털 같은 도구,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대지 도구 등등에서 보시면 지오메트리는 V레이를 활용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표현 오브젝트들을 말해요. 그래서 걔네들을 표현해 주실 수가 있고, 세 번째 부분 보시게 되면 이제 렌더 엘리먼트라고 해서 렌더 도구들이라고 해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항목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팅 버튼이라고 해서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V레이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얘는 렌더 위드 V레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 화면을 렌더 걸어 줄 거야. 클릭해서 이렇게 렌더를 걸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렌더를 걸어 주시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V레이 프레임 버퍼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VFB, 줄여서 VFB라고 해요. VFB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렌더 걸었던 그 V레이 화면을 다시 보고 싶다. V레이 프레임 버퍼 화면을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오픈 V레이 프레임 버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어셋 에디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가 렌더라고 해서 아까 우리 어셋 에디터에서 이 V레이 위드 렌더 위드 V레이 아이콘 클릭했었잖아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렌더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똑같이 렌더 화면이 이 VFB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가장 최적의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 V레이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자, 세팅을 하시려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었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어셋 에디터에 들어가셔서 여기 세팅 버튼,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라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세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세팅으로 선택을 하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측 우측해서 자, 창이 확장되는 거 보이실 텐데요. 일단 여기에서 자, 좌측은 거의 재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좌측은 축소시켜 주고요. 자, 이 V레이 세팅에서 가장 먼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부분 클릭해서 확장을 시켜 주시게 되면 자, 프라이머리 레이가 있고 세컨더리 레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일단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제 내가 렌더를 걸어줄 때 렌더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작업한 것들을 계산을 해서 2D 이미지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 계산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할 거냐? 그거를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2개의 엔진을 쓰게 돼요. 이 V-Ray라는 거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렌더를 쓰지 않고요. 2가지 방법으로 렌더를 걸어주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엔진을 뭐로 할 거냐?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값은 브루트 포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세컨드리는 라이트 캐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값 처음에 이제 내가 연산을 할 때 기본값은 브루트 포스보다는 이러디언스 맵이 시간도 단축이 되고 조금 더 사실과 가깝고 조금 더 깨끗한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디언스 맵으로 저는 설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러디언스 맵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러디언스 맵에 관한 옵션 창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실 텐데 일단 얘는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엔진은 라이트 캐시로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러디언스 맵을 프라이머리 첫 번째 엔진으로 쓰고 두 번째 세컨더리를 라이트 캐시로 쓰는 게 가장 시간도 단축이 되면서 최적의 사실에 가까운 이미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러디언스 맵과 라이트 캐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컨더리를 내가 라이트 캐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래 보시게 되면 라이트 캐시의 뭐 품질이나 뭐 기타 등등 뭐 그림자 등등에 관한 부분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값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세팅을 할 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이러디언스 맵과 라이트 캐시로 설정한다. 요거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제가 작업을 하는 것처럼 깨끗한 이미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자 부분을 좀 수정을 해 주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 좌측에 environment라는 부분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environment 클릭해서 확장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background라는 부분이 있어요. 배경. 그죠? 자, 배경에서 이 격자무늬 자, 보시면 텍스처 슬롯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활성 맵 버튼이라고 해서 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environment sky라고 해서 오른쪽에 내가 설정하는 창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아래로 좀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자, 보시게 되면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라는 항목이 있어요.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라는 항목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그림자의 경계면을 내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의 경계면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드러워지는데 1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날카롭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사실과는 약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사실과 가깝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스카이 모델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스카이 모델은 이제 말 그대로 스카이, 하늘, 배경의 하늘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뭐 물론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얘를 설정해 줘도 되지만 CIE 클리어라는 배경 하늘을 설정을 해서 조금 더 깔끔하고 그 다음에 밝은 이미지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는 선택사항이에요. 나중에 렌더링 걸면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배경 하늘을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얘는 선택사항이다 해서 저는 그냥 가장 나은 CIE 클리어로 선택을 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설정에서 자, 보시게 되면 environment의 백그라운드 배경,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엔진 이러디언스맨과 라이트 캐시 요 두 개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을 걸어주게 되면, 자, 렌더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V-Ray 프레임 버퍼라는 대화 상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얘가 히스토리라고 해서 현재 변경된 사항들을 내가 어떻게 저장을 해가면서 비교를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 히스토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 히스토리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이콘이 아무것도 안 뜨면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나는 이 히스토리를 사용할 거야. 기본적으로 이제 이 V-Ray는 사실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설정 값들을 바꿀 때마다 렌더 걸어주고 렌더 걸어주고 렌더 걸어주고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최적의 사실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어주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토리를 사용하는 게 조금 편해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사용할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V-Ray 프레임 버퍼 대화 상자에서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있어요. 그죠? 메뉴에서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VFB 세팅 들어가셔서 탭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히스토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네이블을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히스토리를 사용하겠다 라는 뜻이죠. 이네이블을 체크를 해 주시고, 자, 세이브 앤 클로즈 눌러 주시면 이렇게 지금 히스토리의 아이콘도 활성화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럼 나는 현재 이 장면을, 렌더링된 이 장면을 히스토리에 저장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제일 왼쪽에 있는 더하기 모양, 자, Save to History 클릭하셔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1번이라고 해서 저장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간단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박스 하나 돌출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자, 렌더 걸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어셋 에디터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오픈 V-Ray 프레임 버퍼 얘를 클릭해 주게 되면 아까 그 프레임 버퍼 대화 상자 다시 열린다고 했었죠. 여기에서 나는 렌더 걸어줄 거야. 지금 현재 상태를 렌더 걸어줄 거야. 여기에도 렌더 버튼 있어요.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렌더 버튼 클릭해서 렌더 걸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현재 상태 렌더 걸린 거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죠? 제가 상자 하나 세우고선 렌더를 걸었기 때문에 상자 나타나게 되는 거 보이실 거고요. 현재 이 장면도 나는 저장을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Save to History 더하기 모양 클릭해 주시게 되면 1번, 2번. 자, 보시게 되면 내가 먼저 저장한 게 1번이 아니고요.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점점 내려가게 돼요. 먼저 한 게 2번, 나중에 한 게 1번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2번을 크게 볼 거다. 아까 한 거 2번을 크게 볼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상단에 있는 아이콘에 보시게 되면 로드 버튼이 있어요. 로드 클릭해 주시면 걔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자, 나는 1번을 화면에 나타나게 크게 볼 거야 하시게 되면 1번을 선택해 주시고 로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고, 자, 2번은 삭제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2번 선택해 주시고 여기 딜리트 버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히스토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일단 먼저 이번 시간에 V-Ray 어셋 에디터에서 매터리얼 부분에 관한 항목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확인했었는데 이 V-Ray 어셋 에디터 대화 상자를 보시게 되면 자, 가운데 요 화면만 두고 화살표를 눌러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자, 확장을 시켜놓고 보시게 되면 기본 매터리얼을 선택하시게 되면 오른쪽은 매터리얼 에디터라고 해서 재질 편집 창이 떠요. 재질 편집 창이 뜨고
가운데는 매터리얼, 그 재질들의 목록, 매터리얼 리스트가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보시게 되면 두 항목이 있는데요. 먼저 매터리얼 리스트 옆에 보시게 되면 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V-Ray에 저장이 되어 있는 V-Ray라는 이 플러그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재질들이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재질들을 내가 가져오고 싶을 때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게 되면 목록이 쭉 뜨게 돼요. 그래서 얘는 매터리얼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 매터리얼의 카테고리 항목이 뜨게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울 부분은 이 매터리얼 리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재질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그 재질을 선택해서 여기 에디터에서 편집해서 원하는 재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그 재질의 디퓨즈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에디터 창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 부분에 이런 슬롯 형태, 구 형태의 미리 보기 창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구 형태의 미리 보기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그 재질에 디퓨즈라는 거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디퓨즈라는 거는 기본색, 기본 맵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색상,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기본 맵이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를 말해요. 패턴이나 어떤 규칙이 있는 그런 이미지, 내가 원하는 뭐 그림이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맵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색이나 맵을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컬러, 디퓨즈에 보시게 되면 여기 컬러라는 항목에서 내가 색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격자 버튼을 눌러서 내가 맵 버튼을 눌러서 맵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디퓨즈의 컬러 지정하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업 화면이고요. 자, 일단은 먼저 내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얘는 일단 베이스 모델은 지워주도록 할 거고요. 자, 보기 형식은 현재 지금 어떻게 투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평행 투영법으로 볼 거야 라고 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지금은 간단히 테스트 할 거니까 투시법으로 쓸 거고요. 자, 일단은 육각형을 좀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육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고요. 푸시풀 사용해서 돌출을 시켜 놓도록 하고요. 자, 구를 하나 좀 만들기 위해서 자, 구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를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 자, 컨트롤 누르고 중심. 이렇게 해서 자, 복사해 주시고 자, 면 선택해 주시고 팔로우 미 단면 선택해서 이렇게 구 하나 만들어 줬어요. 자, 일단 무브 사용해서 위쪽으로 좀 올려 놓도록 하고요. 자, 비교를 할 때는 이런 평평한 면과 부드러운 곡면이 있으면 좀 비교가 잘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제가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재질이라는 항목을 보시게 되면 색상이 모두 다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얘를 왼쪽에 홈 버튼, 모델안 버튼을 눌러서 이 모델 안에 있는 기본 재질들 목록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V-Ray 어셋 에디터를 내가 열어주려면 자, V-Ray 이 툴바 보시게 되면 V-Ray for SketchUp이라는 툴바에서 제일 첫 번째 어셋 에디터를 클릭해야 한다고 했었죠. 자, 저는 도킹을 시켜놓고 V-Ray 어셋 에디터 클릭하시게 되면
자, 시간이 좀 걸려요. V-Ray를 구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렇게 V-Ray 어셋 에디터 대화상자가 열리게 돼요. 자, 확장하게 되면 오른쪽은 에디터, 확장하게 되면 카테고리와 그 다음에 뭐가 뜬다고 했어요? 라이브러리가 뜬다고 했었고요. 저는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미리 눌러놨기 때문에 이렇게 V-Ray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재질들 쭉 목록이 나열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쓰시기는 편한데 얘네들을 쓰시려면 내가 이대로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약간의 수정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라고 할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에디터 항목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얘는 다 배우시고 나서 이 좌측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다 배우시고 나서 쓰기를 저는 일단 권장을 해요. 자, 그래서 왼쪽에 라이브러리와 카테고리는 일단 접어두고요. 자, 어셋 에디터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모든 항목들이 다 뜨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매터리얼 뜨고 라이트 조명 뜨고 텍스처 뜨는 거 보이실 텐데요. 자, 일단 저는 여기에서 자, 매터리얼만 확인할 거야. 매터리얼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디퓨즈에 관한 항목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우리 전 시간에 세팅, 기본적으로 V-Ray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가장 시간이 단축되면서도 좋은 퀄리티로 나오는 세팅 방법. 자, 상단의 어셋 에디터에서 여기 톱니바퀴 세팅 버튼 눌러주시면 자, 오른쪽에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들어가셔서 자, 프라이머리 레이 첫 번째 엔진을 이러디언스 맵으로 설정해 주시고 두 번째 엔진 라이트 캐시로 설정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백그라운드 배경을 어떻게 할 건지 자, 배경 텍스처 맵 버튼 클릭하셔서 자, 어떻게 나는 아래로 내려와서 자,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는 그림자 너무 또렷하니까 나는 그림자 좀 옅게 해줄 거야. 2라고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자 하늘은 어떻게 CIE 클리어로 해줄 거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고품질, 비교적 고품질의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나온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매터리얼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매터리얼 창 나오고 에디터 나오는데 가끔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 매터리얼 클릭하고 돌아왔는데 에디터 창이 안 뜰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창을 닫았다가 다시 어셋 에디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셋 에디터 클릭해 주셔도 안 뜨면은 일단 재질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은 현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재질들은 이 모델 안에 있는 재질들이에요. 보시면 요거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 바뀌고 요거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요 재질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거 확인이 되시는데요. 일단 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재질 말고 새로운 재질, 새로운 매터리얼 맵을 추가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자, Create Asset Editor 라고 해서 자,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새로 만들 거야 라고 할 때 나는 재질을 새로 만들 거니까 매터리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재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기본 재질 만들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제너럴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너럴릭 선택해 주시게 되면 그냥 기본 재질이 만들어져요. 자, 이름을 나는 바꿀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이 제너럴릭 이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리네임 해주시면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름 바꿔줄 거야. 리네임 선택해 주시고 얘는 연습 1로 해야지. 연습 1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에디터 창 보시게 되면 미리 보기 있고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디퓨즈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디퓨즈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컬러는 어떻게 클릭하셔서 컬러 대화 상자가 뜨게 되면 원하는 컬러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컬러 지정해 주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이 재질창에서 미리 보기 했을 때 컬러가 디퓨즈에 있는 컬러로 기본색 바뀐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적용하는 방법은요. 자, 면에다가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V-Ray에서 재질을 부여하실 때는 그룹이나 컴포넌트 상태에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면, 각자의 객체가 면인 객체일 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룹으로 아예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자, 트리플 클릭해서 모든 아이, 트리플 클릭해서 모든 아이, 모든 면 선택해 주시고요. 어셋 에디터 들어가서 자, 연습 1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줬어요. 얘를 마우스 우클릭하시게 되면 두 번째 메뉴에 Apply to Selection 이라는 메뉴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에 적용하겠다 클릭해 주시고 화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적용이 된 거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패턴이라는 거를 적용할 거야. 아니면 다른 이미지, 그림을 적용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매터리얼 에디터 창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컬러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맵 버튼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격자 무늬의 버튼을 우리는 맵 버튼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맵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자, 기본적으로 이 V-Ray가 가지고 있는 재질들이 있어요. 이미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미지를 적용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비트맵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비트맵 선택해 주시게 되면 경로창이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적용할 거야. 자, 소스에 보시면 2번 파일 안에 이런 대리석 패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대리석 패턴 일단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열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창에서 바뀐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림 이미지를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이 에디터 창 보시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내가 선택한 이 그림 이미지, 내가 선택한 이 비트맵에 관한 수정창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다시 앞전에 봤었던 그 디퓨즈 나오고 뭐 나오고 하는 메인 에디터 창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자, 화면 우측 하단에 이 V-Ray 어셋 에디터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왼쪽 화살표 Select Previous Asset 이라고 해서 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제일 최초의 매터리얼 재질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디퓨즈는 기본색, 기본 맵이라고 했는데 색을 주고 내가 맵을 주게 되면 맵이 우선시가 돼요. 그래서 컬러는 나오지 않아요. 자, 만약에 나는 다시 컬러를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맵 버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클리어 하시게 되면 자, 맵은 지워지고 컬러가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디퓨즈는 기본색, 기본 맵이다. 재질의 기본색, 기본 맵이다. 라는 거 알아봤고요. 자, 다시 교환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디퓨즈 밑에 있는 자, 리플렉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리플렉션은 일단 반사라는 의미예요. 자, 반사 뭔지 아시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가 반사시켜서 거울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사량에 따라서 조금만 반사시킬 수도 있고 최대로 반사시켜서 거울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리플렉션은 반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 리플렉션 컬러 부분 보시게 되면 얘는 반사의 정도 값을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렉션 컬러에서는 자, 컬러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이 슬라이더로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컬러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블랙, 검은색일 때는 반사 0%,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색 디퓨즈만 보이게 돼요. 얘가 만약에 화이트로 설정이 되게 되면 반사 100%, 이때는 거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중간 정도 줬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 디퓨즈 반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주변이 반 정도 반사가 돼서 보이게 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자,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라고 해서 반사의 선명도, 반사를 시킬 때 또렷하게 반사를 시킬 것인지 흐릿하게 반사를 시킬 것인지 그 반사의 선명도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최대치가 1이에요. 최대값이 1이고 내가 여기에서 줄이면 줄일수록 점점 흐릿하게 반사가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프레넬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레넬 효과라는 거는 반사를 사용할 때 그 시점에 따라서 반사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나는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유리를 봤을 때 유리가 정면에 나랑 평행하게 있을 때랑 사선으로 있을 때랑 아니면 수직으로 있을 때랑 주변에 반사되는 양이 틀려져요.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그 반사의 정도를 다르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할 때 이 프레넬을 사용하는데 얘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원할 때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체크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리플렉션 IOR이라고 있는데요. IOR이라는 거는 인덱스 오브 리프락션이라고 해서 굴절률을 말해요. 굴절률에 따라 반사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한다 라는 건데요. 보통 이 리플렉션 IOR은 이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 않아요. 이 IOR 값은 나중에 배울 리프락션 아래쪽에 있는 투명도 N 굴절 값에서 IOR 값을 주로 많이 설정을 하기 때문에 아, 얘는 그런 거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접 화면에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스케치업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바닥이 있는 게 좋아요. 바닥이 있는 게 좋으니까 일단 요거 육면체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으로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요. 자, 구도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요. 바닥은 그냥 간단히 사각형으로 만들어서요. 사이즈가 좀 있어야 반사되는 게 보이니까 사이즈 조금 크게 이렇게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 바닥을 먼저 재질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재질 주기 위해서 바닥 선택해 주시고요. 자, 재질 줄 때 주의하실 점은 앞면에 재질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우클릭하셔서 면 반전시켜서 하얀색, 밝은색 면이 보이게끔 해주시고요. 이미 제가 선택을 하고 어셋 에디터 들어가서 좌측 하단에 있는 크리에이트 눌러서 매터리얼에서 기본 재질 적용할 거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우클릭해서 이름 위에서 우클릭해서 리네임 들어가서 얘는 뭐로 할 거야? 바닥이라고 할 거야. 내가 얘 찾기 쉽게끔 이름 지정해 주시고요. 자, 바닥은 이제 보색이 돼야 보색 관계의 색을 지정해야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컬러를 자, 빨간색의 보색은 초록색이죠. 그래서 약간 어두운 초록색으로 지정을 해 줄 거예요.
자, 이 바닥이라는 이름 위에서 우클릭하셔서 Apply to Selection 이미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Apply to Selection 해주시게 되면 요렇게 자 바닥에 재질 들어간 거 보이실 거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렌더는 여기 어셋 에디터에서 주전자 모양 얘 클릭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V-Ray 어셋 에디터 대화 상자에서 여기 이 렌더 위드 V-Ray 선택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클릭해 주시게 되면 요 창 뭐라고 했어요? 프레임 버퍼 창이라고 했었죠? 프레임 버퍼 창에서 요렇게 지금 현재 재질이 들어간 상태로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 들어간 거 확인됐고요. 이번엔 바닥에다가 반사값을 좀 줘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반사값을 좀 주기 위해서요. 자, 얘한테다가 제가 일단 우클릭해서 요거 딜리트 해주시고 요 화면을 저장을 좀 해줄 거예요. 히스토리에. 그러면 제가 옵션에서 VFB 세팅 들어가셔서 히스토리 탭에서 이네이블이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기본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이네이블 체크해 주시고요. 요 아이콘도 활성화가 되면 세이브 앤 클로즈 눌러주시고 자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세이브 눌러주시면 저장이 된다고 했고요. 다시 어셋 에디터 들어가서 바닥에 디퓨즈는 줬고요. 자, 그 밑이 리플렉션 반사예요. 반사값을 주도록 할 거예요. 네, 일단 여기에서 지금 프레넬 효과가 기본값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내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반사량이 틀려지는 거. 네, 프레넬이 체크가 돼 있으면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프레넬을 체크 저는 풀어주고 시작할 거고요. 자, 리플렉션 컬러는 기본 검은색. 아까가 검은색인 상태예요. 여기에서 제가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중간쯤 회색으로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 보기 창에서도 반사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다시 한번 렌더. 자, VFB 창에서도 오른쪽 상단에는 렌더 버튼 눌러서 렌더 시켜줄 수가 있어요. 렌더 시켜주시면 현재 어떻게 바닥이 반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아래쪽에 육면체 구 반사된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 장면도 저장을 할 거면 이렇게 세이브 투 히스토리에서 저장해 주시면 자, 나는 요걸 볼 거야. 2번. 전에 했던 게 누적이 된다고 했었죠? 먼저 했던 거 볼 거야. 로드. 1번 볼 거야. 로드. 해서 비교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굉장히 지금 선명하게 반사가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나는 너무 선명해. 그러면 자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값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최대가 1이에요. 여기서 나는 좀 더 흐릿하게 할 거야. 0.8, 1보다 작은 소수점 0.8 정도로 내려주시게 되면 미리 보기 창에서도 약간 선명도가 떨어져서 흐릿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자, 지금 아래쪽에 반사되는 부분이 흐릿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0.9로 주면은 1과 0.8 사이에 흐릿한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저장해서 항상 로드 하시면서 비교를 해 보시고요. 됐나요? 로드 하시게 되면 비교가 잘 되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 빨간색의 이 육면체와 육각기둥과 그 다음에 구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육각기둥하고 구는 연습 1로 했었죠. 우리가 디퓨즈의 컬러만 줬었는데 여기 리플렉션에서 반사를 줄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프레넬이 체크가 돼 있어요. 그죠? 프레넬을 주게 되면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는 체크를 풀어주도록 하고요. 자,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이렇게 반사를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얘는 조금만 반사시켜 줄 거니까 슬라이더를 조금만 움직여 주도록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렌더를 다시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반사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이 초록색도 반사가 돼서, 그리고 서로 지금 이 9하고 육각기둥 서로 반사가 돼서 여기 9 조금 보이고 육각기둥의 옆쪽에 있는 이 9에 보시게 되면 옆쪽에는 육각기둥 요렇게 보이게 되는 거, 그리고 하늘 주변 배경 반사가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반사량을 좀 더 올려볼까요? 조금 더 올려서 다시 한번 렌더 걸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좀 더 많이 반사가 돼서 자신의 컬러, 디퓨즈의 컬러가 좀 죽게 되는 거, 디퓨즈의 컬러가 덜 표현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거울처럼 너무 또렷한 것 같아. 그래서 반사량을 나는 좀 줄여주고 싶어. 일단 히스토리에 저장을 좀 해주시고요. 자, 나는 리플렉션 글로시니스가 선명도를 좀 줄여줄 거야. 0.9 정도로 살짝 낮춰줄 거야 라고 해주시고 렌더 걸어주시게 되면 좀 더 선명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저장시켜 놓고 아까 글로시니스 값 1일 때랑 글로시니스 값 2일 때랑 보시면 차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플렉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리플렉션은 반사, 컬러에서 내가 원하는 정도 값을 준다. 검은색은 반사 0%, 흰색은 반사 100%이며 그 다음에 이 반사되는 그 선명도는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값에서 준다. 최대치는 1. 1이 가장 선명하고 수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약간 거칠어진다. 선명하지 않고 약간 흐릿하고 거칠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디퓨즈와 그 다음에 리플렉트를 사용해서 이 바닥과 양변기 재질을 적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스케치업 화면에서 자,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 모델은 딜리트해서 지워주도록 할 거고요. 자, 3D 웨어하우스를 사용해서 양변기를 다운로드 받아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파일,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일단 이 파일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연습하시기 좋은 폴더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거기에다가 나는 3번이라고 저장할 거야 해서 저장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플랜, 렉탱글 사용해서 바닥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바닥 면 보시면 지금 앞뒷면이 바뀌었으니까 자,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요. 자, 여기에 면 반전 클릭해서 밝은색 면이 위로 올라오게끔 해주시고요. 자, 좌측 상단에 파일 들어가시게 되면 3D 웨어하우스 있었죠? 그래서 모델 공유 들어가셔서 자, 얘 저장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 카테고리 일단 세부 정보 나는 공유할 게 아니고 다운로드 받을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양변기를 검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3D 웨어하우스에서 검색을 하실 때는요, 한글로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 영문으로 검색하셔야지 좀 더 종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토일릿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원하는 양변기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양변기 찾아서 나는 얘를 저장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다운로드 하셔서 이 모델을 직접 하실 겁니까? 예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직접 다운로드가 돼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 자, 이 모래시계 다 없어져야 돼요. 자, 로딩 시간이 좀 걸려요. 용량이 크면 클수록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이제 그룹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요 바닥을 먼저 트리플 클릭해서 자, 그룹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양변기를 우클릭해서 분해. 자, 그러면 불필요한 것도 지금 막 그룹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또 분해. 그래서 분해시켜 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용량이 조금 크기 때문에 분해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일일이 면을 다 선택을 해서 재질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양변기 하나만 할 거니까 얘를 아예 그냥 분해를 시켜 버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포트폴리오 작업이라고 해서 요소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룹이나 컴포넌트 편집 모드를 들어가서 재질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저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분해를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자, 현재 보시면 지금 분해가 다 됐고요. 카메라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카메라 선택해서 요거 딜리트해서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양변기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전체 다 선택해서 방향을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로테이트를 시켜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방향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자, 바닥 타일이 조금 더 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무브해서 살짝 이동을 좀 해서 자, 보시면 일단 요거 그룹이죠?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서 무브 사용해서 얘는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본인이 원하시는 각이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걔를 장면 보시게 되면 여기 장면 씬 들어가셔서 애드 씬에서 장면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작업을 하다가 장면 따닥 더블 클릭해서 그 각도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먼저 저는 바닥 재질을 먼저 주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세팅을 먼저 해 주셔야겠죠. 자, 지금은 제가 새 파일을 열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세팅을 먼저 해줘야 돼요. 자, 어셋 에디터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구동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었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V-Ray 어셋 에디터 대화상자 뜨고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매터리얼 항목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사용이 됐었던 재질들이 전부 다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전부 다 선택해서 우클릭, 딜리트해서 전부 다 삭제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재질을 나는 새로 추가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하나만 남겨두고 딜리트 해줄 거예요. 자, 세팅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세팅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이제 늘 똑같은 거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들어가셔서 프라이머리는 이러디언스 맵으로 바꿔주시고 세컨더리는 똑같이 라이트 캐시로 설정해 주시고 좌측에 인바이러먼트 들어가셔서 백그라운드에 맵 버튼 클릭하셔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림자는 좀 부드럽게 사이즈 멀티플라이어 2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 스카이 배경은 CIE 클리어로 저는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다시 재질로 돌아오셔서 자, 제너릭 선택해 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기본 재질, 그레이 톤의 재질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나는 얘를 바닥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제너릭을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자, 리네임 해주시는 거죠. 이름 다시 지정할 거야 라고 해주시고요. 바닥이라고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바닥이라고 지정해 주시고 저는 디퓨즈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에서 디퓨즈에서 자, 여기에서 맵 버튼을 클릭해서요. 맵 버튼을 클릭해서 비트맵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할 거야. 비트맵 들어가셔서요.
제가 나눠드린 소스 파일에서 2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대리석 재질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어두운 이 재질, 어두운 마블 재질 저는 주도록 할 거예요. 얘를 열기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화면은 내가 선택한 비트맵의 수정창이라고 했어요. 자,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왼쪽 화살표 얘를 눌러서 되돌아간다고 했었죠? 자, Previous Asset 눌러서 되돌아가시게 되면 자, 마블의 재질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내가 이 미리 보기 창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미리 보기 창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땡땡땡 버튼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땡땡땡 Select the Scene 프리뷰 보시게 되면 지금 제너릭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얘를 패브릭 형태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플로어, 바닥의 형태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라운드, 대지의 형태. 그래서 한 번씩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한 번씩 클릭해서 내가 지금 이 재질을 바닥에다 넣을 거니까 뭐 플로어 이렇게 해서 보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너릭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일단 적용을 해야겠죠. 적용을 하시려면 바닥을 선택하셔야 돼요. 바닥 그룹이니까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편집 모드 들어가셔서 이렇게 면이 선택이 되게끔 바닥 면이 선택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자, 얘를 적용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매터리얼 재질 이름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Apply to Selection 내가 선택한 거에 적용할 거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일단 보시면 패턴이 너무 작은 거 느껴지실 거예요. 보통 이 마블은 조금 크게 들어가는데 너무 작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 어셋 에디터 다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우리 비트맵 줄 거야 라고 할 때 맵 버튼 눌렀었죠. 맵 버튼 다시 눌러주시면 그 맵의 수정창, 옵션 창 뜬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 옵션 창에서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에 텍스처 플레이스먼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텍스처 플레이스먼트 확장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 텍스처에 관한 내가 편집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에 repeat UV가 있어요. 일단 repeat은 반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타일링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UV는 XY 이 이미지는 2D 평면이기 때문에 축이라는 거는 가로 X, 세로 Y예요. 근데 걔를 맵에서는 UV라고 표현을 해요. XY 대신 UV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 가로, 세로 이 2D의 이미지를 리핏 어떻게 반복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1로 나누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크기 값으로. 근데 너무 작아. 그러면 역으로 1보다 작은 수 0.5 0.5 나는 요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타일링이 되는 거죠. 자, 렌더 걸어서 비교해 볼게요. 일단 자, 아까 요 상태였죠. 아까 요 상태였고요. 여기에서 렌더 걸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일이 아까 우리가 보던 화면보다 좀 더 크게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나는 이거보다 더 크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타일링을 조금 더 작은 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0.2, 0.2로 할 거야 라고 하시고 다시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좀 더 커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가로 세로 비율을 나는 다르게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한쪽은 0.2 뭐 한쪽은 0.1 요렇게 해서 비율을 다르게 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0.1은 너무 과하네요. 0.15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현재 지금은 나는 디퓨즈 기본 색의 기본 맵만 적용한 상태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반사를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내가 선택한 비트맵의 수정창이야. 나는 프리비어스 버튼 클릭해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올라오고 이제 여기에서 반사 값을 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디퓨즈 밑에 있는 리플렉트 반사 확장시켜서 열어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프레넬이 체크가 돼 있다고 했어요. 프레넬이 체크가 돼 있으면 시점에 따라서 반사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체크를 풀어주시고요. 저는 체크를 풀어야 좀 더 원하는 결과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먼저 풀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풀어주시고요. 반사값 현재 보시면 까만색이에요. 클릭하셔서 이렇게 색상 값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무채색만 인식을 해요. 검은색, 흰색, 그레이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슬라이더로 움직여서 반사량을 조절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즉 검은색은 반사 0%, 흰색은 반사 100%니까 자, 반사를 좀 많이 줄 거야. 대리석 재질이니까 반사를 좀 많이 줄 거야. 미리 보기 창에서 미리 보시면서 반사값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값을 주시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자, 히스토리 저장 시켜 주시고요. 다시 렌더 걸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반사 들어가서 지금 바닥이 굉장히 많이 밝아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일부러 과하게 좀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치를 너무 쬐끔 주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차이가 잘 안 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과하게 줬고요. 일단 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래쪽에 바닥 타일에 이 양변기 형태 그대로 반사 들어간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나는 너무 표면이 매끄러우니까 바닥 타일 요즘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약간 이제 좀 거친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친 느낌, 선명한 느낌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자,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값을 줄여주도록 할 거예요. 뭐 0.85 정도로 줄여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히스토리에 저장을 시켜놔야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장시켜 놓고 렌더 걸어 주시게 되면 자, 좀 기다리세요. 이런 노이즈 다 사라져야 돼요. 자, 피니시 여기 떴죠? 하게 되면 약간 선명함이 약간 줄어드는 거, 이 반사되는 이미지가 선명함이 줄어든 거 확인되실 거예요. 보실까요? 비교해 볼게요. 일단 요것도 저장해 놓고 자, 아까 먼저 했던 거 자, 글로시니스 값 1일 때 요랬다가 글로시니스 값 2일 때 요렇게 바뀌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요 정도 반사되면 될 것 같아. 선명도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반사량이 너무 아무리 봐도 세죠. 그래서 반사량을 거꾸로 나는 줄여줄 거야. 자, 리플렉션 컬러에서 반사 값을 좀 줄여주시는 거죠. 줄여주시고 자, 렌더 다시 걸어주시게 되면 전체적인 반사량 자체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 가상의 공간에 있는 라이트, 보이지 않는 조명에 관한 반사이기 때문에 걔는 일단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나온 거 확인이 되셨으면 자, 이번에는 이 양변기의 재질을 줘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요거 저장시켜 주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기 재질을 줄 거야. 자, 재질 좌측 하단에 있는 크리에이트, 매터리얼, 제너릭 선택해 주시고요. 자, 우클릭하셔서 리네임, 이름 다시 지정할 거야. 나는 뭘로 할 거야? 양변기라고 할 거야. 이름 지정해 주시고요. 자, 컬러는
거의 흰색이죠. 그래서 거의 흰색에 가까운 색. 너무 흰색은 좀 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자, 흰색에 가까운 색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해야겠죠. 일단은 선택해야 돼요. 자, 그룹 편집 모드에서 나와 주시고 양변기를 전부 다 선택하세요. 트리플 클릭해서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요. 장면 1로 해주신 다음에 다시 어셋 에디터 들어가셔서 양변기 요 재질 적용할 거야. 그러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양변기 이름 재질 이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Apply to Selection 적용하기 눌러주시고요. 아까 요 상태에서 자 렌더 걸어주시게 되면 양변기 어차피 흰색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안 나 보여요. 이렇게 재질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양변기는 거의 되게 도기 재질이에요. 도기 재질이기 때문에 반사가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반사값 줄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자 디퓨즈 밑에 리플렉션 선택해서 반사값을 좀 줄 거예요. 자 프레넬은 체크 저는 풀어주도록 하고요. 반사값을 조금 줘서 일단 이 상태에서 히스토리에 저장을 시켜놓고 다시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반사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시면 자기 자신 앞쪽에 있는 얘 반사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쪽에 바닥도 반사가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요게 최신이고 아까 반사값 주기 전에 로드 반사 안 들어갔죠? 반사값 줬을 때 로드 반사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사가 또렷하게 일어났으면 걔를 살짝 줄여줄 거야.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값. 얘는 좀 또렷한 게 좋아요. 그래서 1보다는 좀 작은 수 0.95 정도로 이렇게 크게 티는 안 나지만 자 0.95 정도로 해서 렌더 걸어 주시게 되면 자 이런 결과물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좀 시간이 걸려서 여기 피니시라고 떠야 돼요. 자 피니시 떴었어요. 그러면 얘 저장해 주시고요. 요게 현재 최신인 상태고 그러면 글로시니스 값이 0.95인 상태 그 다음에 글로시니스 값 1인 상태 보시면 반사가 되면서 여기 얘도 반사된 거 보이시죠? 0.95 상태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나 재질 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버튼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버튼 자 뭐 흰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 약간 스테인리스 재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요. 자 장면 1로 선택해 주시고 자 어셋 에디터 들어가셔서 재질 추가해 주세요. 자 매터리얼 제너릭 선택해 주시고요. 이름은 리네임 자 스테인리스 라고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색상은 그냥 저는 그레이로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자 리플렉션 들어가서 프레넬 체크해 주시고요. 반사 값을 좀 많이 주도록 할 거예요. 약간 스테인리스 느낌 나게끔 반사 값을 조금 많이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그래도 스테인리스 느낌이 좀 덜하다 싶으면 칼라 톤을 조금 바꿔주시는 것도 좋아요. 칼라 톤을 조금 밝게 조금 어둡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하시고 얘도 0.95 정도로 다운을 약간 시켜서 자 우클릭 어플라이 투 셀렉션 한 다음에 아까 요 상태였죠? 자 요 상태에서 렌더 걸어주시면 여기 위에 스테인리스 느낌 좀 나는 거 보이시죠? 자세히 확대해서 보셔도 되고요. 느낌이 좀 덜하다 싶으면 칼라 톤을 좀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칼라 톤 멀리서 봤는데 스테인리스 느낌이 덜 나. 그러면 칼라 톤을 좀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히스토리에 일단 저장하고 다시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색이 좀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런 좀 더 스테인리스 느낌이 잘 나는 거 보이시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양변기와 바닥 재질까지 반사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테스트 하실 때 한 번만 하고 땡 하지 마시고요. 이 V레이는 정말 수도 없이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걸 가지고 여러 번 렌더 걸어 가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사실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결과물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재질 부분에서 자,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투명도와 굴절 값을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거는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얘는 반사고요. 그 밑에 있는 리플렉션 자세히 보시면 스펠링이 틀려요. 자, 리플렉션은 투명도와 굴절 값을 동시에 조절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리플렉션 컬러는 자, 투명도와 굴절의 정도를 조절하는 부분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검정색과 흰색, 무채색으로 조절을 해주기도 하고요.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조절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검정색일 때는 0%라고 해서 자, 굴절도 일어나지 않고 완전 불투명한 상태가 되고요. 화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완전 투명하며 굴절도 최대로 일어나는 결과물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자, 포그 컬러라는 게 있어요. 포그 컬러는 이 투명한 객체의 색상을 조절하는 부분이 되고요. 자, 포그 멀티플라이어는 자, 이 포그 컬러의 세기, 강도를 말해요. 그래서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포그 효과가 적게 나타나서 밝고 투명한 색상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IOR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IOR은 Index of Refraction이라고 해서 굴절률을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진공 상태에서는 굴절률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은 1.3, 유리는 1.5에서 1.7, 다이아몬드는 2.4, 루비나 사파이어는 1.7 정도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화면을 이따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값이 있어요. 자, 굴절의 선명도라고 해서요. 최대치가 1이에요. 수치값을 내리게 되면 흐릿하게 표현이 되고 대신 흐릿해지면서 렌더 타임은 증가하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앞에서 배웠던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스케치업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스케치업 화면이고요. 자, 일단은 먼저 우리 이 V레이를 사용할 거다 라고 하게 되면 V레이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툴바를 떠야 한다고 했었죠. 자, 어셋 에디터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구동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어셋 에디터 뜨게 되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자, 오른쪽 화살표를 활성화시켜 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자, 미리 보기 창, 옵션 창들 뜬다고 했어요. 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재질, 매터리얼 재질 목록은 이제 여기 홈에 있는 모델 안에 있는 재질 목록을 말하게 되고요. 나는 지금 라이트도 보이고 텍스처도 보이는데 재질만 볼 거다 라고 하시면 이 재질만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뭔가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육각기둥, 자, 비교를 하기 편하게 육각기둥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그 다음에 구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구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무브 사용해서 위쪽으로 좀 올려 주도록 할 거예요. 좀 가깝게 놓도록 하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어셋 에디터 들어가서 나는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좌측 하단에 있는 이 크리에이트 어셋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나는 재질을 만들어 줄 거야. 일반적인 재질 만들어 줄 거니까 제너릭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선택해 주시면 제너릭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재질 생겨난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나는 얘를 우클릭해서 리네임 연습 1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디퓨즈 컬러가 무슨 색? 회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디퓨즈 컬러를 약간 어떤 색, 뭐 푸른색 계열로 바꿔줄 거다 라고 하시고 얘를 적용을 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면을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어셋 에디터 열어서 자, 여기 연습 1이라는 재질 이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Apply to Selection 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자, 나는 요거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볼 거야. 그러면 렌더 걸어 주시는데 일단 그 전에 세팅해 주셔야겠죠? 자, 설정창, 세팅창 들어가셔서 나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자, 이러디언스 맵 사용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에서 백그라운드 들어가셔서 자, 백그라운드에서 그림자는 약간 옅어지게 경계 부분에 약간 흐릿하게 그 다음에 배경 하늘은 CIE 클리어로 바꿔줄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기본 디퓨즈 컬러만 입혀진 상태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는 이제 리플렉션 값을 주도록 할 거예요. 아까 연습 1이라는 재질 선택해 주시고요. 자, 디퓨즈 기본색 밑에 있는 리플렉션은 반사 값이죠. 얘는 반사 값이고 그 밑에 있는 리플렉션이 투명도 N 굴절 값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검은색일 때, 리플렉션 검은색일 때는 굴절도, 투명도 0%고, 자, 내가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여기 프리뷰 창 보시면,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투명해지면서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얘를 100%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그냥 유리처럼 보이게 돼요. 완전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일단 히스토리 사용할 거면 옵션 들어가셔서 VFB 히스토리 이네이블 세이브 앤 체크해 주시고요. 필요 없는 건 딜리트 해주시고 이 상태로 저장해 주시고 다시 렌더 보시면 현재 자, 리플렉션 컬러를 100%로 놨을 때죠. 렌더 걸어 주시게 되면 요렇게 지금 완전 투명해지고 굴절은 어느 정도 일어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 여기 리플렉션 컬러에서 자, 굴절의 정도를 이렇게 반 정도로 줄여주고 자, 요거 일단 히스토리에 저장시켜주고 다시 한번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랬더니 굴절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반투명해지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100% 놨을 때 얘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뭔가 있다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얘한테 뭐 비치거나 반사가 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반사가 되면서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단 얘가 지금 반사값이 없어요. 반사값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그 아래 보시면 포그 컬러라는 게 있어요. 포그 컬러는 일단 지금 제가 리플렉션 컬러에서 이 굴절도와 투명에서 100% 주게 되면 이렇게 아예 내가 디퓨즈에 있는 컬러가 표현이 안 됐었어요. 그죠? 표현이 안 됐었는데 자, 나는 이렇게 투명하면서도 얘가 가지고 있는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 투명한 색상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실 때 포그 컬러를 사용해 주시는데 포그 컬러를 주실 때는 일단 디퓨즈 컬러가 검은색으로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디퓨즈 컬러가 검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명도는 당연히 100%, 리프렉션 컬러는 당연히 100%로 설정을 해 놔야 되고요. 여기에서 포그 컬러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약간 붉은색 계열로 설정을 해 볼까요? 붉은색 계열로 설정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보면 이렇게 완전 투명하면서도 그 입자가 이 투명한 입자의 컬러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렌더 걸어 보도록 할게요.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자, 약간 붉게 지금 미리 보기 창에서는 약간 붉은 빛이 도는데 렌더 걸었더니 까맣게 나왔어요. 이유는 포그 멀티플라이어 때문에 그래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포그 멀티플라이어라고 해서 포그의 색이 지금 현재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치가 이렇게 많이 1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점점 어두워져요. 여기 미리 보기 창에서도 점점 어두워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치를 낮게 낮추면 낮출수록 점점 밝아지는 효과가 나는데 수치를 두 번째 소수점짜리 정도로는 낮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타이핑으로 0.05 정도로 낮춰줬더니 여기서도 훨씬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훨씬 조금 더 나타나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0.005로 더 낮춰주고 나서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0.005 소수 세 번째 짜리까지 가니까 좀 더 이렇게 지금 포그 컬러가 보여지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수치가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기 까맣게 표현이 되는 건 일단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마 면이 뒤집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클릭해서 면 반전 시켜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장면에서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면이 뒤집혔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자, 여기에서 나는 조금 더 밝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어셋 에디터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0.001 더 낮은 수치로 바꿔주시고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 포그 컬러로 투명한 입자의 컬러를 조절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포그 컬러 밑에 보시면 IOR이라는 게 있어요. IOR. 얘는 이제 굴절율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각자 객체가 가지고 있는 굴절율이 다 틀려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색상을 기본적인 포그 컬러 컬러를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 좀 바꿔주도록 하고요.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 바꿔주도록 하고 다시 한번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 바꿔서 조금 더 굴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일단 요거 저장시켜 주도록 하고요. 자, 어셋 에디터 창 보시게 되면 자, 현재 IOR 값이 1.6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유리의 IOR 값, 굴절율 값이 되고요. 진공 상태는 1이라고 했어요. 일단 1로 바꿔볼까요? 1로 바꿔주고 나서 지금 얘를 렌더 걸어서 보시게 되면 진공 상태에서는 거의 굴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다시 1.3으로 바꿔줄게요. 1.4는 물 보시게 되면 1.3은 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3의 IOR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렌더 걸어 보시게 되면 이제 물의 굴절률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이아몬드가 굴절률이 가장 커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1.6이 아까 우리 처음에 했었던 기본값 유리고요. 여기에서 다이아몬드는 2.4 정도가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굴절률로 다시 한번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굴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OR 값으로 굴절률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물이나 유리는 뭐 1.3에서 1.56 정도, 루비나 사파이어는 1.7 정도로 설정을 하는데 이제 다이아몬드가 2.4로 확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표현해 주실 때는 이 굴절률 값을 많이 조절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값은 굴절의 선명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치가 1이죠. 자, 1에서 내가 0.8 정도로 다운을 시켜 주시게 되면 이 굴절의 선명도가 낮아지게 돼요. 약간 흐릿해지는 거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시면 약간 흐릿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렌더 타임은 조금 더 증가가 돼요. 그래서 1.8에서 0.8이죠? 0.8에서 0.9 정도로 조금 올려주시게 되면 아까 0.8에서 0.9로 올렸을 때 조금 더 선명해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죠? 자, 보시면 얘가 2.4 굴절률 IOR 값 2.4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이죠. 2.4에서 그 글로시니스 값이 1일 때 그 다음에 요거는 글로시니스 값이 0.8일 때 얘는 글로시니스 값이 0.9일 때예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나는 보통 유리로 표현을 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유리는 IOR 값이 1.5에서 1.7 보통 1.6으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1.6의 글로시니스 값은 1로 그대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반사가 전혀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반사 값도 좀 일어나게 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그 위에는 리플렉션에서 내가 일단 프레넬을 체크 해제할 거야. 체크를 해제해주고 자, 어느 정도 반사가 좀 일어나게 할 거야. 이렇게 반사 값을 조금씩 주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반사가 일어나면서 서로 비추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이 반사되는 이미지가 조금 흐릿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값에서 뭐 0.8 정도로 다운을 시켜줄 거야. 다운을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반사되는 이미지가 좀 흐릿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보통 물이나 유리 재질을 주실 때는요. 내가 굴절 값도 조절을 해요. 투명도와 굴절 값도 조절을 하지만 반사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반사 값도 같이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굴절엔 투명도 값 세 번째 리프렉션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욕조의 재질을 적용하고 바닥의 재질도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참고로 해서 자, 스케치업 화면에서요. 자, 일단은 욕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욕조는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파일을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경로 찾아가서요. 이 파일을 저장을 해줘요. 자, 얘는 5번 파일이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자, 파일 들어가셔서 3D 웨어하우스 모델 공유 일단 클릭해 주시면 자, 나는 공유할 거 없으니까 딜리트 해 주시고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바스라고 검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검색하실 때는 영문으로 검색하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래야 좀 더 많은 모델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나는 이제 여기에서 얘를 다운받을 거다.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고 이 모델로 직접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주시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현재 그룹 상태예요. 그룹 상태인데요. 일단 그룹 상태로 두시고요. 이 베이스 모델은 지워주시고 바닥이 필요하니까 바닥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현재 보시면 바닥의 면이 뒤집혀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바닥면 선택해서 면 반전 시켜 주시고요. 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그룹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욕조를 보시면 욕조는 있는데 욕조 안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셔서 보시면 중간쯤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잡힐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선 위에다가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하나 더 그려주시면 이렇게 면이 생겨나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면을 나는 어떻게 푸시풀 사용하셔서 아래로 또는 위로 해서 얘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물이니까 살짝만 위로 이렇게 돌출을 시켜주시면 얘가 물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작업하기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요거 전체 다 분해, 그 다음에 또 요거 분해시켜서 각각의 객체로 선택이 되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요것만 작업할 거기 때문에 바닥을 그룹으로 해놓고 욕조의 객체들은 그냥 각각의 객체들로 남겨두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바닥의 재질을 줘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나눠드린 소스에 보시면 4번에 욕조 이 대리석이 있어요. 자, 대리석 요 재질로 바닥 재질을 줘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그러면 바닥면을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바닥면
선택해 주시고요.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셔서 바닥면 선택해 주시고요. 작업을 하실 때는 내가 어떤 각도에서 작업하는 게 좋을 것인지 자, 원하는 각도 잡아주시고 걔를 나는 장면으로 추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장면으로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셋 에디터 들어가셔서 일단 먼저 세팅해 주셔야겠죠. 세팅 확장시켜서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들어가셔서 이러디언스 맵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인바이러먼트 환경에서 백그라운드 부분 들어가셔서 나는 그림자를 좀 부드럽게 아니면 그냥 1로 해서 딱딱하게 볼 거다 라고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 그림자가 나는 잘 안 보여 라고 하실 때는 오히려 그림자를 좀 딱딱하게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엔 1로 놓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늘 배경은 CI 클리어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재질창 들어가셔서요. 나는 재질 하나 새로 만들어 줄 거야.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어셋 클릭해 주시고 매터리얼에서 제너릭 들어가 주시는 거죠. 자, 나는 얘를 우클릭해서 리네임 해줄 거고요. 자,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 바닥 재질이라고 할 거야. 바닥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디퓨즈에서요. 맵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겠죠. 맵 버튼을 클릭해서 비트맵 내가 가지고 있는 재질 사용할 거야. 비트맵 들어가셔서 경로창이 뜨게 되면 거기에서 찾아가셔서 원하는 재질 선택해서 열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나는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요 바닥에다가 재질을 적용할 거야. 선택해 놓고 바닥 재질 이름 위에서 우클릭 Apply to Selection 적용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패턴이 너무 작다 싶으면 이때는 재질창 들어가셔서요. 자, 홈에서 내가 현재 선택이 되는 이 재질 얘의 편집 들어가셔서 사이즈 조절해 주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범프도 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그때는 어셋 에디터 들어가서 여기 텍스처에서 자, 타일링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조절을 해서 쉽게 뷰포트 상에서 확인을 해줄 거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조절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조절을 해줄 거야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그냥 대리석 재질이기 때문에 범프는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현재 이 상태에서 렌더 걸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왼쪽에 히스토리는 삭제, 딜리트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 지금 대리석 재질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히스토리에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반사값을 줘서 이 욕조의 모양이 형태가 아래쪽에 반사가 되게끔 해주도록 할 거예요. 어셋 에디터에서 현재 지금 요 비트맵은 내가 적용한 비트맵 이미지의 옵션 창이죠. 자, 왼쪽 화살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셀렉트 프리비어스 어셋 얘 화살표 눌러주시고요. 자, 반사를 해줄 거야 라고 하실 때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리플렉션, 디퓨즈 바로 밑에 있는 리플렉션 들어가셔서 반사값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프레넬 사용 안 할 거니까 프레넬 체크해서 풀어주시고요. 반사값 보시면서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석이 반사값이 뭐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서 잘 보이시라고 일부러 조금 과하게 줄 거예요. 좀 과하게 이렇게 주도록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렌더 걸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래쪽에 욕조 이미지 보여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하늘 배경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주변에 있는 배경도 반사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톤이 저장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톤이 아까에 비해서 반사가 일어났을 때 좀 더 밝아진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반사된 이미지가 너무 또렷해요. 그래서 저는 어셋 에디터 들어가서 자,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값. 자, 반사되는 이미지를 0.9 정도로 다운을 시켜서 약간 흐릿하게 좀 표현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아까보다는 반사되는 이미지가 여기 경계 부분, 욕조의 경계 부분 보시게 되면 끝났죠? 피니시 저장해 주시고 아까와 비교했을 때 두 번째 1일 때와 0.9일 때 좀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바닥은 완성을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욕조. 자, 재질 하나 더 추가해요. 자, 매터리얼 들어가셔서 제너릭 들어가셔서 자, 이름은 우클릭해서 리네임 뭐로 할 거야? 욕조라고 할 거야 라고 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일단 디퓨즈 컬러, 욕조의 컬러는 흰색에 가까운 컬러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욕조를 일단 선택해 주셔야겠죠? 욕조. 보시면 현재 지금 바닥이 선택이 됐으니까 그룹 편집에서 나와주시고 욕조에 해당하는 면을 전부 다 얘는 지금 근데 보시면 안쪽에 있는 거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빼고 컨트롤 누르고 얘 그룹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네들 일단 우클릭 분해 우클릭 분해 면에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분해를 시켜 버리도록 할 거예요. 분해 시켜 주시고요. 트리플 클릭 컨트롤 누르고 트리플 클릭 해주시고요. 일단 Shift 누르고 물에 관한 부분은 빼주도록 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겉에 면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아니면 물을 선택해 주시고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던지 해주시고 트리플 클릭 해주시게 되면 이제 물은 제외하고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각도가 흐트러졌을 때는 장면 선택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다시 어셋 에디터 들어가셔서 선택이 된 거에 이 재질 적용이 되게 우클릭 어플라이 투 셀렉션 눌러주시고요. 아까 요 화면에서 욕조에만 재질이 들어갔을 때 자, 렌더 걸어주시면 어차피 흰색으로 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죠? 네, 여기에서 이제 반사를 줄 거예요. 보통 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믹 재질이에요. 보통 독일 재질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반사가 일어나게끔 나는 반사값을 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아래에 내려오셔서 리플렉션에서 프레넬 체크 풀어주시고 일단 과하게 좀 줄게요. 잘 보이시라고 과하게 반사값을 좀 줬어요. 그리고 나서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지금 욕조에 반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자, 주변에 있는 애들 반사시켜 주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너무 반사가 또렷하게 일어났다 라고 하시게 되면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값을 0.9나 0.95 정도로 보통 세라믹은 좀 또렷하게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저는 0.95 정도로 반사를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일단 저장 히스토리에 저장시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렌더 걸어주시면 0.95로 낮춰주시면 여기 반사되는 경계 부분이 약간 틀려지는 거, 부드러워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반사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물의 재질을 줘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물은 일단 찰랑찰랑한 느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제 범프라는 걸 배워야 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잔잔한 물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질, 새로운 재질 하나 만들어 줄 거야. 매터리얼, 제너릭 들어가셔서요. 우클릭 하셔서 리네임 들어가셔서 얘는 물이라고 할 거야. 물이라고 해주시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의 컬러는 디퓨즈 들어가셔서 물의 컬러 주시는데 자, 일단 물의 컬러를 나는 약간 이렇게 하늘빛이 살짝 도는 옅은 색상으로 해줄 거야. 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다가 물에다가 자 그룹 상태에서는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셔서 자 트리플 클릭해서 모두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다시 어셋 에디터 물 어플라이 투 셀렉션 이렇게 주시고 렌더 걸어 보시면 이렇게 일단 색상만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물은 투명해요. 그죠? 물은 투명하기 때문에 물의 투명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자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리플렉션에서 투명도 값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리플렉션 컬러 좀 줘요. 이렇게 적당히 줘가지고 나는 투명하게 표현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최대한 투명하게 물은 많이 투명하니까 많이 투명하게 이렇게 줘서 자 요거 저장하고 렌더 걸어서 확인해 주시면 내가 색상을 주긴 했지만 투명도 값을 많이 줬기 때문에 물이 투명한 물처럼 투명한 물인데 보통 욕조에 담겨져 있는 물 보시면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이 나는데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아무 색이 없는 액체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디퓨즈 컬러를 검정색으로 놓고요. 투명도 값을 최대로 올릴 거예요. 리플렉션 컬러를 최대로 올리고 포그 컬러 입자의 컬러죠. 투명한 입자의 컬러를 주도록 할 거예요. 약간 밝은색 톤으로 실제로 여기서 보이는 것보다 약간 밝은색 톤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일단 요 상태에서 렌더 걸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어둡게 나오는 이유는 포그 멀티플라이어 포그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어둡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수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 내려주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래에 내려오셔서 포그 멀티플라이어 값을 0.005 정도로 낮춰줄까요? 0.005 정도로 낮춰주고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약간 푸른빛이 도는 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색상이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포그 멀티플라이어 값을 올려주시면 되겠죠. 일단 저장시켜 놓고 나는 조금 더 푸른빛이 돌게 할 거야. 그럼 0.001 정도로 좀 더 올려주시고 히스토리에 저장한 다음에 렌더 조금 더 올려줄 거야. 0.001로 들어갔네요. 0.01로 다시 렌더 걸어주시면 조금 더 물의 색상 약간 이런 초록색빛, 청록색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물의 느낌이 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물의 수면도 반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이제 물이 표현이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반사값을 주시는 거예요. 자, 반사. 반사는 두 번째 리플렉션이죠. 리플렉션에서 프레넬 체크해 주시고 자, 반사값을 주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좀 일부러 과하게 주도록 할게요. 과하게 좀 주도록 하고 자, 요거 저장시켜 놓고 렌더 걸어 주시게 되면 반사가 들어갔어요. 자, 일단 다 렌더가 끝날 때까지 피니시라고 뜰 때까지 좀 기다려 주도록 하고요. 자,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반사가 안 들어갔을 때 그리고 반사가 들어갔을 때 요 주변에 물에 반사가 들어가서 이런 표현들 자연스러운 사실에 가까운 표현이 일어나게 되는 거 보이시죠? 안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닥과 욕조와 욕조에 담긴 물 재질을 적용을 해 봤어요. 자, 보시면 지금 욕조 말고 뭐 세면대나 또 다른 아니면 이 물의 재질을 표현하기 좋은 또는 유리의 재질을 표현하기 좋은 걸로 선택을 하셔서 한번 본인이 직접 재질을 만들어서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 욕조의 재질도 한 번만 해서 이제 땡 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재질을 적용을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 이제 사실에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 5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